공포, 내 이름을 검색했더니. 이번 이야기는 짧은 이야기들을 두 개를 같이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 이름을 검색했더니. 내 이름을 검색해봤다. 나와 동성동명인 사람들이 수십 명 있었다. 연구자, 회사 경영자 등 나랑 같은 이름으로 나랑은 전혀 다른 생활을 하는 사람들. 그 중에 내 이름으로 된 홈페이지가 있었다. 프로필과 게시판만 덜렁 있는 초보가 만든 것 같은 개인 홈페이지였다. 프로필을 보니까 나랑 나이도 같고 취미도 거의 비슷했다. 게시판을 보면 단골 방문자가 대여섯 명 정도 있는 게 이런 종류의 홈페이지 치고는 그럭저럭 인기는 있는 듯 했다. 어쩐지 마음에 들어서 그날 이후 그 홈페이지에 종종 들리곤 했다. 며칠 후 일기 카테고리가 생겼다. 개인 홈페이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가벼운 내용의 일기가 올라왔다. 오늘은 더웠다거나 일본 축구팀이 이겼다거나 하는. 그러던 어느 날 그 일기의 내용과 내 생활이 조금 비슷하다는 걸 깨달았다. 처음 눈치챈 것은 야구 경기를 보러 갔을 때다. 그날 그 사이트 주인도 같은 구장에 간 것 같다. 그때는 당연히 우연이라고 생각했다. 구장에는 몇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가니까. 다음날 올라온 일기는 회사에서 실수를 했다는 내용이었다. 나도 그날 회사에서 실수를 해서 조금 우울했었다.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그 일기는 마치 내 생활을 보고 적는 것 같았다. 대부분은 카레를 먹었다라든가 CD를 샀다 등 가벼운 내용이었다. 하지만 그게 몇 개월 넘게 계속되니까 기분이 이상했다. 어느 날 게시판을 보니 단골들이 주인의 생일을 축하하고 있었다. 그날은 내 생일이었다. 결국 나는 조금 오싹해서 처음으로 게시판에 글을 쓰기로 했다. 하지만 아무리 쓰려고 해도 쓸 수가 없었다. 이것저것 해봤지만 문자를 전혀 입력할 수 없었다. 이상했다. 그러다가 눈치챘다. 그것은 게시판이 아니라 단순한 페이지였다. 즉, 한 사람이 게시판인 것처럼 작성한 이미지 파일이었던 것이다. 도대체 뭘 바라고 이런 짓을 하는 걸까? 나는 너무 무서워서 주인한테 메일을 보냈다. 처음 뵙겠습니다. 나는 당신과 이름이 같습니다. 요즘 자주 이 홈페이지에 특별한 내용은 없는 메일이었다. 다음날 그 홈페이지에 들어갔더니 페이지가 다 지워져 있었다. 그리고 나는 이런 답메일을 한 통 받았다. 들켰다. 오호호호호, 소름 돋는데요? 이거 그니까 누군가가 이 사람을 계속 스토킹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날 이 사람이 뭘 먹었는지 어떤 물건을 샀는지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있었던 거고, 심지어 몇 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근데 더 소름 돋는 건 회사에서 실수를 저질렀다라는 내용도 이 일기에 써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말은 회사도 같이 다니고 있는 동료일 수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나는 완전히 아예 모르는 심령 현상이면 그거는 그거 나름대로 무서울 수는 있지만, 이거는 누군가가 나를 지금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스토킹을 했다라는 거니까 그게 더 무섭고 소름 돋지 않을까요? 오, 저 약간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굉장히 집착해주는 사람을 좋아한다거나 그런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나의 애인이 내가 없으면 안 될 만큼 막 그만큼 애정해주고 막 그런 걸 좋아하는 타입인데, 이건 좀 소름 돋고 너무 무서워서 너무 기괴하네요.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짧은 글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나는 스즈키 하나코이고 아버지인 타로와 어머니인 하루코 사이에서 태어났고 여동생인 유코와 자매이다. 유치원 시절 사이가 좋았던 아짱과 놀고 있을 때 둘이서 계단에서 떨어져 머리를 다친 적이 있다. 초등학교 2학년 때는 몸이 안 좋아서 교실에서 토한 적이 있어서 한참 동안 토악질거리라는 별명이 붙어 등교를 거부했었다. 한 달 정도였지만 중학생 때는 가벼운 중2병에 걸려 슬쩍 자기 전용 흑마술 주술서를 만들어 놓은 걸 여동생에게 들켜 죽고 싶을 정도로 비웃음을 당했다.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고백을 하긴커녕 사귄 경험은 없었다. 고등학생이 되어서는 처음으로 남자친구가 생겼다. 하지만 1년 정도 되었을 때 헤어졌다. 상대가 외도를 했기 때문이었다. 그게 살짝 트라우마가 되어서 고교 시절 연애는 이것으로 종료. 대학에 입학하고 금방 클럽의 선배에게 첫눈에 반했다. 맹렬하게 대시한 끝에 사귀게 되었다. 헤어지고 다시 사귀고를 반복하면서 졸업과 동시에 그와 결혼했다. 2년 후 여자아이를 출산했다. 이름은 내 이름에서 한 자를 딴 하나. 남편은 반드시 여자아이여야 해. 여자애가 좋아. 라고 말했어서 완전 축제 분위기였다. 일을 하고 돌아오던 중 매일 아기 옷이나 장난감을 사와서 나한테 혼났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내 망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큰 난리다. 진짜 나는 스즈키 하나코도 아니며 아버지의 이름도 타로가 아니고 어머니도 하루코가 아니다. 여동생 같은 건 존재하지도 않고 내 기억에 있는 추억들은 전부 일어난 적 없는 것들 뿐이다. 애당초 나는 여자도 아니고 남자였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하나를 낳을 리도 없다. 지금은 이제 그것들은 내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세계일 뿐이라고 이해하고 있다. 추억들이나 친형제에 대해서는 정리가 되었다. 하지만 딸인 하나의 기억만큼은 포기할 수가 없다.
진통으로 힘들었지만 건강하게 응애하면서 태어나 주었고 밤마다 울어대는 게 힘들었지만 모유로 키운 탓에 직접 젖을 물려주지 않으면 전혀 잠들지 못했었다. 크게 울 때마다 내가 안아주지 않으면 울음을 멈추지 않던 그 아이가 가짜라니. 이 사실만은 정말로 믿기지 않는다. 이 이야기의 밑에 코멘트나 이런 다른 의견들을 봤는데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혹시나 가지고 있는 기억이 사실은 전생에 대한 기억이지 않을까? 라고 의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간혹 여러분들 전생을 기억하는 그 아이들에 대해서나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잖아요. 제가 생각해 봤는데 이분이 혹여나 전생의 여자였고 딸아이를 키우던 엄마였던 게 아닐까요? 혹시 본인의 기억이지 않은데 뭔가 지금의 삶과 너무 다른 기억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은 한번 또 댓글에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전생이나 이번 생이 끝이 아니라거나 이런 걸 믿지 않는데 예전에 일본의 어떤 분이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인간의 생은 총 4번을 걸쳐서 진행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 생, 두 번째 생, 세 번째 생, 네 번째 생이 있는데 인연이 닿은 사람들끼리는 어떻게 해서든 다시 만난다고들 하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인간의 4번째 생 안에서 나는 지금이 4번째 생이고 너는 지금이 첫 번째 생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헤어지면 다음 생에도 만날 수 없게 되는 거다라고. 그 이야기를 그분이 했던 이유는 우리한테는 지금이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이고 이 시기를 놓치면 다시 이런 순간이 오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을 현재를 조금 더 소중히 하자라는 의미로 저한테 해줬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혹시나 미루어뒀던 일들이나 앞으로를 위해서 지금을 많이 견디고 참고 계시다면 소중한 인연이 눈앞에 나타났을 때 망설이지 마시고 한번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좀 멍해지는 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